공수처는 지난달부터 피의자 조사 본격화하고 있죠. 김 사령관에 이어서 신범철 전 차관, 이종섭 전 장관 등 윗선 수사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난 2일 최상병 특검법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이제 정치권에서 조금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구자우 소장님, 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를 했잖아요. 네. 뭐 행사를 하겠죠? 어떻게 볼까요? 일단 뭐 예상을 해보자면 그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지금 기승전 특검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어떤 국정 운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그 역할이 주어진 이 기능과 이 조직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검찰의 어떤 그 고소 고발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있고 검찰의 어떤 직접 수사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것은 그걸 전담해서 수사하는 공수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관들의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서 진상이 규명이 잘 됐는지 그렇지 않은지 결과를 보고 판단을 했을 때 미진하다. 이것은 아무래도 이 제대로 진상을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특검인데 지금은 검찰 수사가 시작돼도 특검, 공수처가 수사를 해도 특검, 모든 것을 지금 특검으로만 가져가는 것은 네. 말 그대로 현 그 정권을 좀 공격하기 위한 정쟁용 아니냐. 이제 이런 인식을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국회에서 이 그 해병대 이 수사 외압과 관련된 특검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해 봅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네. 왜 모든 걸 다 특검으로 가져가려고 하느냐? 어떻게 평가하세요? 물론 특검이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된다라는 점에는 동의를 합니다. 모든 사안을 다 특검으로 처리할 수는 없겠죠. 다만 이 최해병과 관련된 특검법 에 대해서는 또 총선으로 확인된 국민적인 민심이 있는 것이고요. 또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지만 공수처가 수사권은 있지만요. 이 최해병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일정할 때는 기소권도 있지만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공수처가 기껏 뭐 몇 개월이 걸리든 수사를 해서 검찰에 또 다시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검찰에서 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과정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저는 이 최해병과 관련된 이 순직 사건은 특히 이 수사에 윗선에 외압이 있었느냐 이런 의혹이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여야의 정쟁거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장병의 억울한 죽음이 있었던 것이고 진상을 규명하자는 것인데 어떻게 정치 진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빠르게 신속하게 해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한 후에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도입해서 신속하게 이 부분의 진상 규명을 하자는 야당의 요구가 저는 국민들의 뜻에 더 부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대통령께서 만약에 이번에 거부권 행사하신다 하면 벌써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될 텐데 이것이야말로 헌법 역사상 나쁜 선례로 남을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스튜디오 안에서도 굉장히 이 논란을 가지고 뜨겁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최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를 두고 나쁜 정치라고 반발했고 민주당 역시 다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의사 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반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범인이 아닐 것이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대선 경선 과정부터 지금까지 수년간 계속 대통령 후보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대내왔던 거 아닙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를 하면 민주당에서는 아마도 21대 국회 안에 오는 28일로 유력해지는데 그때 다시 재의결을 시도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표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21대에서는 18표만 이탈해도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거든요. 정광재 대변인님. 네. 지난번 회의에서는 김웅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을 했는데요. 네. 안철수 의원이 만약에 다시 재표결을 하면 나는 찬성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탈표가 좀 많이 나올까요? 현재 분위기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도 비공개 장소에서 직무유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언급을 하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이 직무유기와 관련해서 어떤 게 직무유기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봤더니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한다는 그 선서로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근데 우리 헌법에서는 엄격한 삼권 분립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수사권은 행정부가 갖고 있는데 모든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일일이 국회가 일방적인 힘자랑을 통해서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나서는 것 자체가 삼권 분립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또 절차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과거에 특검이 있었던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럼 그것도 다 위헌이냐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때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검을 탄생시켰던 겁니다. 그런 그 특성들을 고려한 특검이 돼야지 이번처럼 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 자체도 본인들이 추천권을 갖는 특검은 뭐 국민의힘으로서도 또 대통령실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탈표 18표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변수가 좀 많은 상황입니다. 구자영 차장님. 네. 지금 총선 직후라서 뭐 낙천하신 분들 네. 뭐 이런 분들의 변수가 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제2 두 번째 투표할 때는 기명 투표가 아니라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네. 말 그대로 이 낙선에 대한 어떤 울분을 이 특검에 대한 찬성으로 이 표시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뭐 기대하고 예상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분들이요, 자기 사감보다는 공적 책임감으로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보이시기에 따라서는 되게 이제 사적으로 자기의 그 뜻을 펼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실 수는 있지만 실제로 국회의원이라는 이 무거운 자신이 헌법기관으로서 이 표가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상당히 고심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탈표가 쉽게 나올 수 있을까, 뭐 그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2일 본회의 관련해서는 사실 이것도 하나의 이슈였는데 국회의장이 많은 압박을 받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강선필 부위원장님. 네. 제가 그때 이제 국회에서 분위기를 좀 보니까 네. 김진표 의장의 해외 순방을 막을 각오로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이제 통과가 됐고 네. 이제 해외 순방 잘 다녀오시라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해외 순방을 막으려고 했던 건가요? 저는 당시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일부 의원들이 뭐 공항 가서 맞겠다 그랬는데 설마 맞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도 김진표 의장이 결국에는 민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는 본회의를 열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장으로서 끝까지 어쨌든 여당과 야당의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사실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도 많이 느슨해졌다고 생각해요. 아니 본회의를 2일 날 아예 개최를 못하게 했었어야죠. 그렇게 의지가 있었다면. 어허. 그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만약에 여야 합의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 이후에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의사 변경 일정을 변경해가지고 할지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총선 이후에 어떤 최상병 특검에 대한 총선 민의에 대해서 여당 구성원들도 확실히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게 18표가 이번 21대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저는 개인적으로 21대에서 18표의 어떤 이탈표가 안 나올 걸로 봐요. 예.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 18표는 아니지만 8표는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엄청난 시그널을 줄 것이다. 방금 말씀하신 8표는 22대 국회를 맞습니다. 염두에 두신 거군요. 22대 국회에서는 8표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그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 근접하기만 하더라도 여당 구성원들이 많이 흔들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짧게만 피드백 들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8표가 이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특검법을 밀어붙인 게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통 이미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정쟁용 특검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어허. 또 김진표 국회의장의 이런 행보도 강성 지지층과 개딸 전체주의에 매몰된 민주당의 일면을 보는 모습이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 대국민의힘을 상대로 민주당은 사기극을 한 겁니다. 본회의 하면서 이태원 특별법 통과시키겠다고 했지 이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자는 얘기는 안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일방적으로 이 안건 조정을 신청해서 한 것 자체가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사기극 아니겠습니까? 사기극이다. 네. 아, 사기극이라는 표현 들었으니까 또 말씀을 너무 짧게 드려야겠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특검법이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불법이었습니까? 국회에 정해진 법률에 따라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기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건 좀 너무 그렇고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수결 원칙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 텐데 일단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죠.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오는 9일에 유력해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최상병 특검법 관련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구자영 차장께서 보시기에는 네. 대통령이 뭐 할 수 있는 답변은 다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도 답변을 할까요? 저는 그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기자회견을 실로 1년 반 만에 합니다. 그런 소중한 시간에 기승전 특검으로 가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총선 결과는 야당의 승리로 끝났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국정은 지금 계속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고물가, 고유가에 시달리고 있는 민생 경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국정 최고 책임자의 비전, 문제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물론 특검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엄중한 현실을 국정 최고 책임자가 어떤 생각으로 돌파하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더 귀를 쫑긋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야당도 대통령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민생과 국가 안보에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본질적인 국정 운영과 관련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와 비판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